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보물이 많이 묻혀있다는 이름의 유래처럼 보문사는 오랜 시간 지역민의 보물이었죠. 하지만 개발과 보존 사이 보문산 관련 사업은 10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6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보문산 개발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월드와 뿌리공원 등 보문산 관광자원을 하나의 연결 수단으로 잇겠다라는 계획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반면에 또 자연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결국 대전시가 민간 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곤돌라와 모노레일 등 관광자원 간 연결 필요성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결 수단 최종 결정을 올해로 미뤄둔 상태인데 보문산 내 이동수단 설치 문제는 여전히 찬반 논란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보문산의 친환경 나무로 만든 목조 전망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발표를 어제 했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에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서 50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보문산 관광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핵심 내용인 이동수단 문제는 여전히 미결정 상태입니다. 대전시가 밝힌 계획은 일단 2025년쯤 마무리될 5월드 시설 현대화 사업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확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경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죠. 탄소 중립도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이 숲은 탄소 중립의 핵심 요소이며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늘 첨예한 대척점에 놓여 있는 선택이 어려운 난제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모두의 피해로 이어지는 가치이기도 하죠. 되돌릴 수 없는 후회는 늘 마지막에 찾아온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 샵 2309번으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에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예,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대세남 오늘의 이슈,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죠. 문자 참여를 하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보문산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대전 보문산 중턱에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가 건립이 된다고 하죠.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하게 되는데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대전 보문산 관광지 개발 사업에 첫 발을 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문산 개발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제 이동수단 설치 문제이지요. 지난해 대전시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환경 훼손에 대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일단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좀 살펴보면 보문산이 관광지로서 명성을 되찾고 이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 보문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자연이 파괴되고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지 않을 거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문자를 받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5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 오늘은 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정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조산모사 생색내기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LH 대전 충남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해서 현재 임차인들의 원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초 LH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해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요, 이 임대보증금이 인상됐다 뭐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인하하겠다고 해놓고서 인상이 됐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인하가 아니고 동결하기로 했는데 동결하기로 인상됐다. 했다가 예예. 네네 맞습니다. 좀 선뜻 이야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 LH 대전 충남본부에 따르면 이게 무조건 다 동결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최초에 입주했던 세대들 가운데 계약갱신 기한이 만료된 곳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동결해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대료 동결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각 단지별로 최초 입주 세대의 갱신 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이 LH가 처음 이 정책 발표했을 때요, 그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올해부터 2년간 임대료 동결되는구나 하고 좀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상당수의 세대에서 이 증액 보증금 납부 통지서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LH에 좀 문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H 측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이 최초 입주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적용받는데 해당 세대, 그러니까 문의 주신 세대는 나중에 입주한 경우라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임대료가 인상됐지만 뭐 대신 다음번 계약 갱신할 때는 임대료가 동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 시점이 먼저인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 올해 계약을 갱신한 세대들 중에 상당수는 동결된 임대료가 아니라 그 인상된 임대료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한 세대들은요, 앞으로 2년 뒤에 동결된 임대료로 계약이 체결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임대료 동결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죠. 예, 오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뭐 좀 늦게 입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런 거를 전형적인 조산모사 행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이 정책 마련했다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궁색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 예. 보면은 뭐 실컷 생색만 낸 코로나 대책이다 이런 비판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요, LH 측은 이 합리적 임대료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합리적인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원이라는 거는 시혜자 중심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H가 이 정책을 왜 시행하는지 그 목적부터 다시 한번 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LH에 대한 불신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지 않나. 뭐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책 시행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 예.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속지 마세요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뭐 살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확진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은 좀 해야겠는데 안타깝게도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자가 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현재 좀 마음 놓고 운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뜻 뭐 실내 운동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그 헬스장에서도 회원 유치를 위해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나운서께서도 혹시 거리 다니시면서 월 3만 원 이런 헬스 광고 좀 보셨는지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주위 보면 요새 그런 광고 참 많은데요. 예. 이런 광고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좀 낚시성 광고라고 합니다. 시민 한 분께서 얼마 전에 한 달 3만 원 이런 광고 보고 그 헬스장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 헬스장에서 한 달 등록비로 그 월 1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3만 원이라고 광고했다면서요? 근데 네, 10만 원은 또 뭐죠? 그래서 이 시민이요, 그 전단지 보여주면서 항의했다고 하거든요. 예.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는 월 3만 원은 1년 이상 장기 등록을 할 때만 적용받는 것이고 그 월 단위로 등록하려면은 10만 원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글쎄 이게 뭐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헬스장 측에서는요, 뭐 자신들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민이 봤던 광고물에는 그 월 3만 원만 적혀 있었지 뭐 장기 등록 회원에 이게 한한다 이런 조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광고를 하려면 그런 문구까지 다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제 허위 과장 광고라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 규제 장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런 법적 규제 장치 없다고 하는데요. 없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구체적인 조건까지 명시하는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그래가지고 올해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근데 이것도요, 그 시설 내부와 홈페이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광고에 대한 마땅한 규제책 현재는 좀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런 부분들은. 네,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요즘 이제 그 헬스장을 이용을 못해서 환불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환불 신청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소비자에게 너무 지나친 그 손해를 부담시키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1년간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접수한 그 헬스장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요, 직전 같은 기간에보다도 이제 45% 정도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가 환불 신청하면은 상당수 헬스장에서는 약관을 내세우면서 이 연간 이용을 조건으로 그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할인받은 만큼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 뭐 다시 말해서 이 중도 해지할 때에는 그동안 이용했던 가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불이 아니라요, 오히려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도 이제 구제받기 어렵다고 합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 역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공정위에서는 이 위약금 한도를 전체 금액의 최대 10%로 규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강제 사항이 아닌 어디까지나 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한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비자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대신 그 회원 가입하실 때 그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이런 위약금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법적 구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현재로서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헬스장 같은 곳에 가실 때 뭐 장기 계약하신다고 하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약 상황을 좀 녹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이어서 집중 인터뷰입니다. 지난 8일 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이 40대 노동자가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끼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설비와 노동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안전 장비가 비비했다. 그리고 또 이건 뭐 위험의 방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계속 반복되는 이 현대제철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의 최진일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노동 현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글쎄요.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사고가 발생하고 저도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예. 가서 보면 2018년에 김영준 노동자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그 사고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발전소나 제철소가 소위 장치 산업이라고 해서 그 사용하는 설비나 기계들이 엄청나게 무겁고 예.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작동을 하는 설비들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협착사고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10중 8구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설비들이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방호울이나 덮개 같은 기본적인 안전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예. 그 점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지켜지지 않는 문제, 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사고도 원래는 이렇게 위험한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도 혼자 근무하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셨다면서요?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사고의 현장 늘 이제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 이 현대제철도 지난 2007년 이후에 무려 이제 38명의 노동자가 사고가 있었는데 그동안 뭐 특별 감독도 받고 정기 감독도 받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한 10번 넘게 제가 알기로도 감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감독의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들에 접근하기보다는 표면적인 산업법 위반 사항들, 이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자잘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수를 많이 몰리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소소한 이제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좀 끝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실제 예. 이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감독을 하는데 감독을 했다면 지적사항들이 있을 텐데 예. 그것들이 개선이 됐는가, 지난번 감독에서 지적한 것들이 이번에는 바뀌었는가라는 것들이 재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되느냐? 물론 이 감독 기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안전 설비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 감독을 통해서 나오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 감독 기관의 이 경미한 처벌 그리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는 것,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전장치 이번에도 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일 것 같거든요. 뭐 방호 울타리,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비 작동을 중지시키는 이러한 안전장치 이런 걸 구비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예. 방식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으나 이번 사고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울타리, 방패 예. 이런 것만 있었어도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누군가 열고 들어갔을 때 장비가 멈추는 정도의 예. 그 정도의 설비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할 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뭐 특별 근로 감독이나 정기 감독 이런 감독할 때 다 지적되는 사항 아닐까요? 예, 물론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예. 아마 지난 10번의 근로감독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감독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조치라던가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개선 요구들을 할 텐데 예. 뭐 정확히 콕 집어서 이 위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설비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방책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었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이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더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글쎄요 뭐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게 잘 안 되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좀 부족한 점이기도 합니다. 법 자체가 그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벌한다. 예. 라는 세세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기업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구조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혹은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영 책임자가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안전조치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 예. 그리고 기업의 문화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좀 미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제정이 되었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처벌법이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됐지만 노동계에서는 많이 후퇴한 아니다,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기업 측은 이게 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또 이윤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요. 예. 예. 이번에 사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당장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내야 되는데 이 작업 중지 명령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내렸다면서요? 예. 저희도 그날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일단 현행법상으로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가 난 그 공정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들 그런 곳에 대해서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작업중지 명령 자체가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이틀이 지나서야 내려졌고 그 범위도 굉장히 협소했는데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이게 동일한 설비인지 조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설비가 동일한가 아니냐는 저희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뭐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었다. 똑같이 생겼고. 예. 그런데 이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 지금 저희가 알기로도 4개 공장에 비슷한 가열로들이 쭉 설치가 돼 있고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얼핏 그 노동부의 설명을 들었을 때 노동부에서는 이 설비들에 대해서 마치 무슨 기계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것의 크기가 어떻게 다르고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설비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예.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예.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협착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방호 조치가 돼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보고 동일한 설비, 동일한 위험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예. 제외시키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직접 가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예. 좌우로 협착이 돼서 죽는 것과 위아래로 수직으로 협착돼서 죽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조치잖아요. 기계의 방향과 크기로 유사 그 설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참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이가 없는 그런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나중에는 이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고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책임자들이 정말 직접적인 관리자들 수준, 말단 관리자들 선언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재 갖고 있는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되는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고 조사에서부터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이 아니라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안전방책이 돼 있지 않았다. 그럼 안전방책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 그것을 묻는 것과 동시에 예. 이 회사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 라는 것들을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다 보면 실제 정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일 것이고 예.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처벌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물론 아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기는 하나 예. 그렇다고 하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포기할 것이냐, 사람 죽는 거에 그냥 눈 감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예. 현행법으로도 사실 이 집행기관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현행법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예.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노동자의 안전을 그냥 방치해도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 노동건강인권센터의 세움터 최진일 대표였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문자를 통해서 듣는 대세남 오늘의 이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찬반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보문산 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대전시가 50m 높이의 목조 전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망대는 보문산 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고층 목조 건물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제 본격적인 보문산 활성화 관련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문산 주변 월드 등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요. 대전시는 큰 틀에서 관광자원 콘셉트를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문산과 월드 등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용객들이 없어서 보문산이 쇠퇴된 만큼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노레일 등의 이동수단을 설치해서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은 모노레일의 기종과 건설 방식에 따라서 케이블카만큼 환경 훼손이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보문산에 멸종 위기 정도 서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 숲으로서 보문산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자,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뭐가 되는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문자를 받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5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달리는 시민 발언대 택시 운전사.
대덕구 있잖아요. 대전 대덕구. 대덕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매달 2만 원씩 용돈 수당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사용처도 대덕구 안에 문구점에서 쓸 수 있게 한대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용돈 부족한 애들 줘서 애들 밥도 사 먹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은 안 돼요. 돈 그거 2만 원 준다고 뭐 무슨 교육에 뭐 도움이 돼요. 용돈이 부족한 애들도 있고 용돈이 풍족한 애들도 있을 건데 다 같이 주는 건 돈 낭비 같은데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돈이 없는 애들만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대덕구에 살고 있다면 애한테 필요한데 쓴다.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든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부정량도 선거하잖아요. 내가 볼 땐 현실성이에요. 그렇게 지역 카페로 주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제약을 하고 이거 좀 써볼까 하면서 또 가서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거는 도움이 되기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보편적으로 여러 구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이들의 소비만 괜히 조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다 세금 돈놀이 하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세금이 남아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 2만 원씩 줘가지고 뭐 내수 경제를 뭐 살린다는 그런 그거 갖고 뭐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좋죠. 화장품 잘 못 사는 친구들 주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런 돈으로 책도 사주고 학용품도 더 살 수 있고 혼자 알아서 알뜰하게 문대집을 사거나 학용품을 사는 친구가 많이 없을 것 같고 필요한 샤프 하나 사거나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서 취지가 좀 과장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고요. 예, 전국 모범 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 기사님들과 함께하는 택시 운전사. 오늘은 대전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전 대덕구가 초등학생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지역 화폐를 통해서 매달 2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찬반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용돈 수당을 통해서 어린이의 경제적 기본권이 강화되고 지역 선순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만 단순 소비에 그치거나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용돈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이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다음 달 조례안이 대덕구 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예교수들의 품격 있는 지역 이슈 진단 명품 지방시 시간입니다.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육동일 충남대 자체행정학과 명예교수 두 분의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좀 트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램 참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진척 사항이 없어서 시민들에게는 좀 답답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난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정적 작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의 좀 평가를 먼저 듣겠습니다. 박재묵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트램이라는 게 결국 도시철도 2호선 아닙니까? 예. 1호선이 2007년에 개통이 되고 예정대로 된다면 2027년에 이 트램이 개통이 됩니다. 1호선과 2호선 사이에 2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동안의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또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또 논란도 많았고 또 한 번은 이제 고가식으로 정했다가 다시 또 트램으로 바뀌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타 면제 사업이 돼 가지고 그나마 예타를 무사히 통과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램 자체를 논의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은 트램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건설 방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미 다 결정되고 또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나중에 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같은데 선진 정말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배울 기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해서 우리가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선진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잘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너무 오래 걸렸죠. 예. 이제 2003년에 이런 계획이 나왔었는데 11년을 끌어서 이제 고가에서 다시 트램으로 변경이 됐고 그러고도 또 7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이 트램이 안 돼도 걱정. 되면 더 걱정입니다. 되면 더 걱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그렇습니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컨대 우리 대전은 교통도시 아닙니까? 예. 교통도시라서 이 적절한 시점에 이게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트램 문제 있죠. 대전 역세권 개발 문제 있죠. 예. 또 유송 복합터미널 문제 있죠. 또 뭐 서대전역 지금 붕괴 문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널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전의 미래 교통 체계가 청사진이 제대로 잘 정리돼서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 대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램만 건설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트램 건설에 따른 뭐 이제 앞으로의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또 노선 문제 결정 문제라든지 또 더 큰 걱정은 이 트램의 건설 비용도 들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과연 흑자는커녕 얼마나 적자를 가져올 것이냐. 지금 1호선도 적자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제 건설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트램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기대는 물론 합니다만 우리가 잘못 준비하고 잘못 대처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 또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합니다. 일단 이제 노선과 관련해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한 뭐 20년 거의 됐잖아요. 그 당시에 애초에 세웠던 이 노선이 글쎄 지금 뭐 그동안 20년 동안 도시가 많이 변했는데 이 도시의 변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냐에 대한 여러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노선을 변경하자니 이것도 또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또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현재 그 순환선의 노선 그리고 뭐 역사 설치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2호선은 이제 노선이 총 뭐 35개 정도 역이 그러니까 지금 그 역이 통과하지 않는 소외 지역에는 또 뭐 우리 동네 근처에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이제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우리 지하철 1호선을 보면 이게 행정 편의적으로 역이 만들어졌어요. 대전역 정부청사, 시청역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정말 우리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예컨대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지금 1호선은 대학을 전부 거치지 않습니다. 충남대학도 멀리 떨어진 데 있죠. 뭐 한남대나 대전대, 모건대는 전혀 관계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가 많은 현충원, 국립현충원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노선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이 트램은 물론 이제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호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물론 이제 충남대나 뭐 모건대 한남대를 거친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전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또 대전이 우리 대전시라는 행정구역에만 갇힌 게 아니라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 그러니까 이 노선이 직접 뻗지는 않지만 이 노선을 통해서 우리가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못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승객들을 수요를 고려해야 되고 대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그리고 대전이 더 이제 교통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쪽에 그런 목표를 이번에는 기필코 달성해야 된다.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역사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선 변경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계획입니다만은 노선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왔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설계 단계에 와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얘기하는 지선 설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 소외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선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선 그 자체를 노선을 바꾸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정거장 추가 설치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논의를 들어보면 한 1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지금 평균 역 간의 거리가 1km입니다. 그러면 먼데 있는 가장 먼 거리가 500m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역을 중간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도시 그 인구 밀집의 그 현황에 비춰보면은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램도 교통수단인데 빠른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이게 정거장을 자꾸 이렇게 느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트램의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지금도 시내버스보다 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입니다. 교통 여건을 고려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역을 더 추가로 신설하게 되면은 트램의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자가용을 끌고 나오게 되고 택시를 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정거장 추가 신설의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동안에 큰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전시에. 그렇죠.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반적인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환승역이라든지 몇 가지 아주 추가 보완돼야 될 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대전역을 통과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전의 지금 미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을 대전 역세권 개발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호선이 대전역하고 멀어진다면 대동역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전 역세권 개발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그게 대전역이라는 게 전국적인 환승 교통 체제도 돼야지 또 원도심 개발도 돼야지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지금 2호선이 대전역에 연계가 안 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 교수님은 그 부분만이라도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세요. 한번 최종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은 이렇게 어떠세요? 생각합니다. 대전역의 이제 위상을 좀 높이고 교통 중심지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도 거기를 지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대전
역을 통과해야만 하느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역이 전국의 중심역이지만은 서울의 지하철 2개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울시청에도 몇 개 노선이 지나갑니까? 그거는 이 환승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환승을 편리하게 해 가지고 이 지하철 노선을 골고루 흩어줘야지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전역의 경우는 그나마 그 일리는 있어요. 인동에서 대전역을 거쳐서 원동역으로 가면은 그 거리가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뭐 200~30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전역을 이번 기회에 전국 교통의 중심역 이런 걸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이제 거기에 붙이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시민들의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선을 추가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은 지금 기술자 전문가들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노선 바꿨다가 또 시민들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요. 이 노선이 원래는 트램용으로 만들어진 노선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순환선이기 때문에. 고가 방식으로 원래 설계했던 노선이 갑자기 트램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게 꼬이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박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하지만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을 고려한 최종의 수정 보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좀 의견이 엇갈리시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력 공급 방식도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배터리로 하려고 했다가 이 기술력이 순환선을 돌 만큼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뭐 유가선을 설치하겠다. 대전시가 이런 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러면 또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걱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배터리로 뭐 가선 없이 전선 없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이제 가선이 만들어지면 뭐 경관 훼손도 물론이지만 저는 걱정이 이 폭우, 폭설 이런 기후 변화에 과연 이게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이 좀 우려가 돼서 이 점은 이제 그전에는 없던 문제가 이것도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태미곡의 문제라든지 뭐 대동 그 노선 문제라든지 이것도 그 가선이냐 배터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기술적 아까 문제도 걱정하시는 정시성 문제, 속도 문제 그런 점에서 이것도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은 이것도 이제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좋기는 무가선 방식이 가장 좋죠. 원래 아니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검토할 때부터 배터리 그 기술 현재의 기술 상태에서는 전 노선을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장착이 어렵다 하는 거는 그때부터 문제는 제기가 됐던 겁니다. 우리 연구원에도 제가 근무하던 연구원에도 이쪽 전문가들이 있고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토론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저는 조금 이제 그 달리 보는 부분은 이 배터리 성능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27년 그때를 내다보고 모두 전 구간을 무가선으로 하는 거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배터리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2027년까지 가면 27년까지 조금 위험이 있죠. 그래서 무가선 방식을 하되 그것이 환경 훼손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뭐 어차피 전철이니까 다른 도시에도 사실은 다 저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KTX도 다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을 기대하는 거는 뭐 저도 같습니다만 그래서 뭐 의정부의 경절천이라든지 용인시 보면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뭐 폭염이라든지 낙뢰, 폭우, 폭설에 경절철이 수시로 멈췄습니다. 예. 그럼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멈춰가지고 뭐 고장철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기술 발전을 기대는 합니다만 가선이 많아질수록 그런 위험 부담은 상당히 커질 거다. 이제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우려점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성공적으로 트램이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명품지방시 대전 트램과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재묵, 육동일 두 분의 충남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봤는데요. 역시 찬반 의견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2384번 쓰시는 분,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 반대합니다. 개발 후 관광객 유치, 경제적 수익 창출도 좋겠지만 자연을 그냥 놔두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숲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6843번 쓰시는 분은 찬성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관광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문산 관광지 주변 이동수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노레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찬성, 반대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또 페이스북, 유튜브에도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으면서 오늘 수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